2026년 4월 20일입니다. 오늘 세계 경제는 안도의 한숨과 불안한 미래,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.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오늘 시장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한쪽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풀리면서 이제 괜찮아지나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큰일이다.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등이 아주 선명하게 켜졌습니다. 자, 먼저 시장의 숨통을 좀 틔워준 긍정적인 소식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이거 아주 중요한 움직임입니다. 레바논 휴전하고 연계된 건데요. 이란이 세계 석유 운송의 대동맥,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다는 거죠. 한숨 돌린 겁니다. 이 소식의 파급력은요, 즉각적이었습니다. 공급망이 마비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싹 가라앉으면서 국제 유가가 뚝 떨어졌어요. 이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.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연장한 것도 한몫했습니다. 사실 이건 G20 국가들이 요청한 건데요. 결국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런 단기적인 호재 뒤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.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음을 보내고 있어요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IMF의 경고입니다. 이게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. 한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지금처럼 구조개혁 없이 그냥 가면 5년 안에 대만과의 1인당 소득 격차가 무려 1만 달러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이죠? 불과 5년 뒤에 말입니다.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대만에 1만 달러나 뒤처질 수 있다는 예측이에요. 이건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IMF는 또 새로운 위험 요소도 하나 콕 짚었는데요. 바로 AI 생산성 실망감이라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 요즘 AI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잖아요. 근데 그 투자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거품만 끼는 거 아니냐는 우려예요.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기술주 중심의 시장 조정은 피하기 어렵겠죠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는 이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.1%라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. 자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결국 연준이 금리나 카드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반기나 돼야겠는데? 하고 미룰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는 겁니다. 이건 곧 강달러 현상이 계속된다는 뜻이고요.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. 이렇게 압박과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말 그대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한국과 인도의 밀월입니다. 양국이 무역 목표액을 무려 500억 달러로 잡았어요.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 파트너로서 손을 꽉 잡은 거죠.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물건 더 많이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요. 조선, AI, 방산 같은 미래의 먹거리, 이 전략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. 이건 아시아 무역 지형에 정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움직임은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. 미중 갈등 속에서 어떻게든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으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가 이제는 아시아 전체의 생산기지 지도를 바꾸고 있는 거죠. 그 결과 베트남, 대만, 그리고 저 멀리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생산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.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 탈중국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들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어요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할까요? 딱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 체크포인트예요. 첫 번째는요, 잠시 후 오전 10시 15분쯤에 발표될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.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것인가? 이게 관건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. 최근에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 기억해야 할 마법의 숫자는
바로 1,460원입니다. 환율이 이 1,460원 선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준다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도 좀 진정되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단기적인 호재와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장기적인 악재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모습입니다. 결국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. 눈앞의 단기적인 안정에 그냥 안주할 것인가? 아니면 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구조개혁이라는 힘든 길에 나설 것인가? 바로 이 선택이 앞으로 몇 년간 우리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